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폭스바겐의 고성능 디젤 해치백 골프 GTD인데요. 기존 170마력의 엔진을 184마력까지 끌어올려서 조금 더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6세대 모델과 비교해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변화 또한 일부 장비를 통해서 성능을 끌어내는 만큼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런 골프 GTD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골프의 디자인은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 GT 라인, 현재 이제 GTD를 비롯해서 GT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사실 베이스 모델 골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들이 눈에 띄죠. 측면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해치백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불만시 되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휠은 17인치 사이즈의 알로이 휠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R300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타이어인데 과연 GTD의 성능을 버텨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뒷모습도 무난한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만큼 아주 큰 변화 자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스포티함이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GTD의 디자인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기판은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부 트리컴퓨터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한글화를 실현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반면 일부 폰트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향후에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스티어링 휠은 디커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손에 잡히는 맛도 좋습니다. 패들도 달려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센터 패시아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도도 조금 더 나아졌죠. 물론 내비게이션이 조금 구성상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큰 사이즈의 화면 덕분에 아쉬움이 좀 축소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지니맵을 쓰고 있는데 현대 MN 소프트에서 제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반면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역시나 임의적인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가끔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테스트카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보완해주면 좋겠네요. 시트 역시 버켓 타입이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를 해줍니다. 빠른 코너링에서도 물론 지지하는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고요. 헤드룸을 비롯해서 레그룸 등 기본적으로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시트 자체를 수동으로 조절을 한다는 점은 아쉬움인데요.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전동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해치백으로서는 무난한 편이고 트렁크 공간 역시도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 공간 자체가 아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시트 폴드를 통해서 부가적인 공간을 확보했을 때 매력이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골프 GTD와 함께 달려볼 텐데요. 새로운 2리터 엔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주행안전장치는 임시적으로 해제를 할 텐데요. 한번 누르면 이게 뭐죠? 안티스프인? 이걸 도무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한글인데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길게 눌러주면 ESC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차량의 주행 모드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노멀 스포츠 에코,
또한 이제 인디비주얼로 나눠지는데, 네, 일단 스포츠에 놓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네,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강화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일단 스피드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네,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디젤치고 잘 뻗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속감에서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엔진의 파워를 기초로 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메이커 발표 제원상 7.5초, 저희가 계측했을 때는 7.8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노면 온도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 스핀 정도만 막아줄 수 있다면 네, 제조사의 제원 정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L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84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 38.7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보다 분명히 네, 강화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크도 그렇죠. 무엇보다 토크의 전개가 상당히 플랫하게 간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계측기에서의 결과값도 한번 확인하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네, 상당히 플랫한 토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3500rpm을 전후해서 다소 좀 하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력과 토크 곡선 등을 감안했을 때는 네, 시프트업을 한 4000 정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스피드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디젤로서는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반면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네, 역시나 코너링 부분인데요. 타이어가 역시나 GTD의 성격을 받아주기에는 네, 좀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리는 많이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너링 스피드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R300은 네, 미국 차에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는 타이어로서 사계절에 대응하는 타이어입니다. 따라서 노면 온도 자체는 조금 민감한 모습을 적게 보이지만 네, 어떤 그 드라이 상태에서의 그립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주기 때문에 GTD의 소비자, 특히나 성능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네, 1순위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타이어의 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차 상태일 때 교환하면 네, 중고 가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네, 빨리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겨울철 운행까지를 감안한다고 바라보면 네, 현재의 타이어도 그럭저럭 쓸만하긴 합니다. 네, 코너링을 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XDS라고 불리는 전자시력 디페런셜인데요. 네, 언더스티어가 없진 않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물론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언더스티어를 최소한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흔적 정도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속 페달을 전개한 상태에서 급하게 네, 헤어핀 등을 빠져나갈 때 네, 이때 이 XDS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네, 노하우를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네, 서스펜션을 비롯한 어떤 차량의 거동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기본형인 TDI와 비교를 한다면 네, 서스펜션 이 차고 높이에서 약 1.5cm 정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조금 더 그 댐퍼의 압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코너링을 전개하거나 했을 때 바디로를 억제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지는 않네요. 일단 이제 서큐트를 비롯해서 와인딩 로드를 달리거나 하는 이런 주행 빈도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서스펜션이 조금은 소프트하다라고 느끼실 확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의 조작감이라든지 차량의 거동은 상당히 좋은데요. 전륜구동 모델로서 사실상 이만한 능력을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 GT 시리즈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전륜구동 폼에서 갖고 있지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 역시도 네, TDI와 조금 다른데요. TDI 같은 경우가 네, 락트락 기준에서 2.7에서 2.8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2.1 정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차가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죠. 물론 단순히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만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샷시 완성도와 더불어서 이런 민첩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그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변속기는 6단 DSG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변속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프트 업을 했을 때 클러치가 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포르쉐 PDK 같은 경우는 이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차값 차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이 DSG도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10단 기어 클러치까지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DSG에 대한 폭스바겐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 DSG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존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밸브 바디 쪽이 조금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워런티, 적어도 변속기 부분에 대한 워런티를 늘려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그런 좀 불안함을 만회시키면서 이 골프 전체의 판매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도 습식이 쓰이고 있는 만큼 건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특히나 향상된 엔진 출력을 통해서 조금 더 달리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들어 준 것이 이번 모델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D와 GTI를 비교했을 때 역시 비교를 했을 때 이 갭이 상당히 큰데요. 가솔린 엔진,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 GTI 쪽이 조금 더 감각적이면서도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성능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이 GTD는 GTI 그리고 TDI 사이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모델이지 GTI를 넘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연간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 분들의 경우라면 또한 성능 때문에 TDI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 GT 계열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역시나 GTI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면 그냥 분위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신데요. 차량에 어울리는 그 컨셉에 따라서 또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엔진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 기준이라면 비싼 돈을 주고 고성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역시나 전 GTI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행거리가 그래도 한 2만 정도를 넘어서는 분들의 경우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연비를 꼽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GTD 같은 경우는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20에서 21km 정도를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죠. 거기에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정체 구간에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한 9 정도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오는 환경 정도라면 10에서 11 정도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고성능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속도로에 올라서 달릴 때도 리터당 통상 한 18km 정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고성능 디젤로서 수긍할 만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동력도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가 이 GTD의 능력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동 시스템만 바라봤을 때 이때의 만족감은 일반 주행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와인딩 로드를 비롯해서 이제 서킷 주행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소폭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브레이크 컨디션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서 그렇게 드라이빙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골프 GTD 고연비를
추구함과 동시에 적당한 운전 재미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굳이 경쟁 모델을 이제 꼽아보자라면 BMW의 120D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120D의 매력은 구동 방식이 있죠. 네, 후륜 구동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이 후륜 구동 방식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떤 그 드라이빙 스킬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 프로 드라이버는 아니니까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으면서도 다루고 쉽고, 그러면서도 고연비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런 면으로 본다라면 네, GTD의 경쟁력이 충분히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네, 구동 방식에서 오는 그런 또 짜릿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네, 120D를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스포츠 버전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폭스바겐이 만든 새로운 디젤 해치백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시로코보다 현재 골프 GTD가 더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 만난 폭스바겐 골프 GTD 일부 구성이나 옵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고성능과 고연비를 추구한다는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쉬움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사실 많지 않으신데 굳이 디젤을 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GTI를 선택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클래스에 맞는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해치백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의 고성능 또한 고연비를 추구하는 해치백 골프 GTD를 만나봤습니다.